당신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결코 편안한 현실 안주지대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최악의 무너짐, 그 밑바닥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숨죽여 울었던 그 밤, 17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던 그 거절의 이메일, 친구들이 당신만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버렸다고 느꼈던 그 순간, 스스로가 쓸모없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으며 투명 인간 같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공사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5분 전에 매번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반드시 먼저 무너져야만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 없이 온전한 상태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 위대한 인물들은 비상하기 전에 반드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단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과정이 우리 안의 가짜 모습들을 모두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너지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인생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몹시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일 겁니다. 실제보다 강한 척하며 버텨온 당신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들켜버린 것만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무너짐은 곧 비워내는 과정이며 비워냄은 삶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삶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무너뜨릴 때 당신이 쥐고 있던 헛된 환상들이 사라집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믿었던 착각 속에 빠져있던 당신의 모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모습뿐이지만 그 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먼저 무너져야만 하느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성격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가면에,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가면에,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가면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러다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거절당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뼈아픈 굴욕을 맛보며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쓰고 있던 그 가면이 산산조각 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거짓된 자신을 보호하려 전전긍긍하는 한 당신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너짐은 어떠한 포장도 없는 당신의 진짜 밑바닥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강제합니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게으름,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굶주림까지 그 모든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뼈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가 진짜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당신에게 강인한 감정의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명언 몇 줄 읽는다고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만 같았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끝내 살아남을 때 비로소 강인한 정신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2시 홀로 방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존재 자체를 처절하게 의심해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홀로 버텨내는 그 치열한 몸부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당신의 이성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무언가가 세워집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무기입니다. 요란하게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요하고도 묵직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흔들거나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끝없는 수치심, 거절, 배신, 경제적인 밑바닥, 그리고 뼈 사무치는 외로움까지 다 겪고도 당신이 여전히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련에 쉽게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무너짐은 당신을 그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게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당신의 오만한 보상 심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몹시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꽤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름의 재능이 있으니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니 그들도 나에게 의리를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세상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당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 당신은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잠재력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오직 실행하고 결과를 내는 사람에게만 보상합니다. 이 서늘한 진실이 당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낼지 모르지만 동시에 당신을 번쩍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난 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이 무언가를 거저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징징대는 것도 멈춥니다. 남들의 성공 속도와 내 인생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짓도 그만둡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무너짐은 당신을 감정적인 반응에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철저한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치명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무너짐이 당신에게 완벽한 자립심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누가 진짜로 남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씁쓸한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가 당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깊숙이 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일과 굳건한 습관, 철저한 자기 통제력,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백마탄 기사나 구원자가 나타나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박수갈채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광대처럼 연기하는 짓도 멈추게 됩니다. 처절한 무너짐을 겪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참혹한 밑바닥에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단 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완벽히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조금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재련된 단단한 강철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와 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묵묵히 버텨내는 침묵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피를 말리는 인내심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바닥까지 떨어져 보았기에 타인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짜 폭풍우를 견뎌냈기에 웬만한 작은 불편함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온실 속의 편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당신을 어른으로 성장시킵니다. 편안함은 그저 당신을 즐겁게 달래줄 뿐이지만 철저한 무너짐은 인생의 진짜 진리를 당신의 뼈에 새겨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영원히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예 자신의 성격이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이야, 어쩔 수 없어라며 체념합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는 것을 오히려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즐깁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치 무슨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너짐은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짐의 진짜 목적은 새롭게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현명하게, 냉혹해져야 할 곳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게, 품어주어야 할 곳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게 당신을 재건축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너진 채로 그냥 쓰러져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원망하는 찌질한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지어줄 건설 인부 따위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소름 돋도록 솔직해지십시오. 비련의 주인공처럼 과장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차갑고 객관적으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했던 규율과 절제력은 무엇이었나? 내가 오만하게 무시해버렸던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느 부분에서 남들에게 내 인생을 의존하고 떠넘겼는가? 내가 회피하고 도망쳤던 불편하고 힘든 직면의 순간들은 언제였나? 내 실패를 오롯이 내 책임으로 인정하는 일은 처음엔 짓눌릴 듯 벅차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책임감이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둘째, 삶의 엄격한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감정이 널뛰고 멘탈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구원해주는 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생활의 체계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십시오. 땀을 흘리며 육체를 혹독하게 단련하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유혹들을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하기 싫고 불편한 일일수록 하루 중 가장 먼저 해치우십시오. 흔들림 없는 일상의 체계가 당신 안의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평정을 찾아줄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아주 좁게 축소하십시오. 망가진 내 인생 전체를 하루아침에 다 고치겠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하루, 지금 눈앞에 주어진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고 오늘 하루의 전투에서만 승리하십시오. 스스로를 통제하며 이겨낸 하루가 하루하루 벽돌처럼 쌓일 때 그것은 엄청난 추진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남들보다 까마득히 뒤처져 있다는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당신 또래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승리하며 인생의 화려한 하이라이트들을 매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올리는데 말입니다. 남들은 모두 성공의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는데 오직 당신 혼자만 이 끔찍하고 어두운 무너짐의 구덩이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아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언가에 정신을 팔며 이 필수적인 무너짐의 과정을 도피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 의미 없는 인간관계, 세상의 소음, 그리고 끊임없는 말초적 자극들로 삶의 고통을 마취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억눌러둔 무너짐의 순간은 시간이 흘러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이자를 쳐서 몇 배나 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돌아옵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붕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뼈가 깎이는 듯한 이 무너짐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고통의 용광로는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의 불순물을 태워 순금으로 재련하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들의 얄팍한 시선과 칭찬에 기대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자신감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내면에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려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우는 그 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깊이는 오직 철저히 무너져 본 사람에게서만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홀 같은 거대한 감정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무거운 중력을 느끼고 당신을 깊이 신뢰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압도적인 힘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한계와 나약함을 부수고 그 처절한 싸움에서 끝내 살아남은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진실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산산조각 나본 적 없는 과거의 당신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 나약하고 형편없이 무른 존재였습니다. 이 말이 가시처럼 아프게 찌르겠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은 남들의 작은 비판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호들갑을 떱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만 무시해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거절, 한 번의 삶의 의욕을 잃고 유리 멘탈처럼 바스라집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무너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고요하게 상황을 관찰합니다. 유연하게 자신을 맞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멍청한 짓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밑바닥을 경험했고 기어이 그 생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어느 날 누군가 눈부시게 성장한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감탄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강인하고 완벽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산산조각 났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흉터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하고 위대한 인생 스토리는 그 화려한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밑바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댓글은 멜리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채널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네요. 네,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